한국의 축구 경기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그 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경기가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진정한 드라마를 연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결 전부터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상황에서 경기의 전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ESPN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한국 팀의 끈질긴 노력과 승리의 순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수비벽을 구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제골로 인해 경기가 일방적으로 흐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동점골은 경기장을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모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의 환호는 잠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후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두며 극적인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CBS 스포츠는 한국의 이번 승리를 험난한 토너먼트 여정의 시작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순간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1960년 우승 이후 첫 번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 아래 큰 기대를 모았지만 승부차기에서의 패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만치니 감독의 이탈은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CBS 스포츠는 특히 한국 대표팀의 일관성 없는 경기 운영에 주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한국 팀에게는 진정한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최고의 선수들을 앞세워 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많은 기대 속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체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놀라운 역전승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괴롭혔습니다. 정규 시간 동안 경기를 지배하고 후반 막판까지 리드를 유지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끊임없는 공격 압박에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역전골은 현장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을 침묵 속에 주저앉게 만들었으며 승리가 확실시되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최근 성적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우승 이후 여러 차례 결승에 진출했고 특히 2015년 대회에서는 연장 끝에 호주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한국 대표팀의 라인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해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미 22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은 특히 눈부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멤버 구성은 한국 대표팀이 이번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지게 합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조별리그 분석 결과는 한국 팀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조별리그 동안 공격 점유율이 73%에 달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82%라는 압도적인 공격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며 그들의 경기 방식과 전술적 우위를 입증합니다. 이 모든 평가와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전승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 한 아시아 축구 연맹 AFC은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성적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시도한 패스 수는 무려 299회에 달하며 이는 대회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기록으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도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득점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9번이나 기회를 만들어내며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이재성 선수 역시 8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부문에서도 25회 시도 중 12회를 성공시키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의 공영 통신 매체인 AFP는 이강인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의 핵심으로 꼽으며 주장 손흥민을 능가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한국의 우승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매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 세트피스 득점 관여율, 기회 전환 패스, 동점골 및 결승골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경기당 키패스와 드리블 성공률 등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활약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 7회,
롱볼 성공률 71%, 빅찬스 2회 등을 기록하며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기회 창출과 평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지 게키 사카와 풋볼존, 차커 매거진 등 일본의 축구 매체들도 한국 팀의 이번 승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키 사카는 한국이 후반 54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이겼다며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풋볼존은 한국이 지옥에서 부활했다고 표현하며 차커 매거진은 한국이 죽을 때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모두 한국 팀의 투혼과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 초반 사우디의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를 가져간 한국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의외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차커 다이제스트가 주목한 것처럼 한국 국가대표팀의 공식 SNS를 통해 공유된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 경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선수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손흥민 주장이 상대방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지, 경쟁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논란은 경기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독의 전술, 선수 기용 등에 대한 의문은 팬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토론되었으며, 이는 축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전략과 철학이 깊게 관련된 스포츠임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은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어 전략에 대한 비판은 경기의 전략적 측면을 다루며 한국 팀의 집념과 정신력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가 단순히 물리적인 기량의 대결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 전략적인 사고, 팀워크의 조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막판에 보여진 한국 팀의 끈질긴 공격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한국 팀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규성의 결정적인 헤딩골은 스포츠에서의 우연과 필연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승부차기에서의 승리는 한국 팀에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와 기술, 집중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의 결과와 과정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한국 팀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메시지로 이어졌으며, 이는 스포츠가 갖는 국제적인 친선과 교류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남은 경기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에 대한 관심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호주와의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